아침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온화한 아름다움을 지닌 한 노년 여성이 있었다. 은빛 곱슬머리가 인상적이고 꼿꼿한 자세와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가벼운 동작이 돋보였다. 김서현 씨는 71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하며 단호한 기운을 풍겼다. 그녀의 집은 서울의 작은 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다른 집들처럼 새롭고 화려하지 않았으며 비교적 낡은 구조였지만 그녀는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좋아 집 앞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었다. 바로 옆에는 줄지어 자라는 신선한 채소밭도 있었다. 매일 아침 서현 씨는 여러 블록을 지나 공원까지 걸어갔다.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나이가 많아도 밝은 미소를 지으며 눈에 보이는 누구에게나 인사를 건넸기 때문이다. 젊은 시절 그녀는 무용수였다. 또한 뜨개질과 코바늘뜨기를 취미로 삼았고 그녀가 입고 다니는 옷은 모두 그녀의 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색상과 무늬를 자랑했다. 남편은 심장마비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은 멀리 시집가서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그 집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외로워 보였지만 그녀는 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살며 삶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았다. 이웃들은 그녀를 몹시 아꼈다.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기꺼이 나서서 도와주었고 덕분에 그녀는 동네에서 행복의 전도사라 불리며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아침이었다. 집을 나서던 그녀는 길가의 잔디밭에서 새 휴대전화를 하나 발견했다. 주워서 눌러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누가 잃어버린 걸까? 배터리가 다 된 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녀는 휴대전화를 집으로 가져갔다. 그녀가 쓰는 휴대전화도 같은 삼성 제품이었지만 꽤 오래된 모델이었다. 그녀는 충전기에 꽂아놓고 언제나처럼 공원으로 향했다. 혹시 이웃 중 누가 잃어버린 걸까? 주변에 물어봐야겠네. 그렇게 생각하며 길을 가는 동안 그녀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았다. 그렇게 궁금증을 안고 공원에서 운동을 하며 잠시 잊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 휴대전화가 특별한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곧 만나게 될 청년이 그녀와 깊은 인연을 맺고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왔다. 서로 다른 세대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한 지붕 아래로 이끌 것이었다. 정숙, 23세, 서울로 막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사회생활의 문턱 앞에 서 있는 그였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고등학생일 때 끔찍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정숙은 외삼촌과 함께 살았다. 부모님은 꽤 많은 돈과 재산을 남겼지만 어린 정숙을 대신해 외삼촌이 그것을 모두 차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 청소를 돕던 중 실수로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리고 말았다. 외삼촌은 소리쳤다. 내 부모가 죽고 나서 너에게 남긴 돈도 재산도 없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망나니까지 떠안고 살아야 하냐. 그런 인정사정 없는 말에 정숙은 고개를 떨군 채 부엌 옆 작은 방에서 울기만 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그는 강제로 짐을 싸서 집에서 쫓겨났다. 정숙은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번 돈의 대부분은 학비로 들어갔고 방세와 생활비는 간신히 충당할 정도였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는 23살 청년이 되었고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도 더 이상 떠올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앞날을 향해 나아가려 했다. 비록 미래는 불투명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 예전부터 관심 있던 한 회사에 지원했다. 다행히 최종 면접까지 통과했지만 아직 확정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그 사이 그는 머물 곳이 없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몇몇이 고시원을 추천해 주었다. 고시원은 작은 방이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이나 비용을 절약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곳이었다. 대부분의 방은 잠을 자고 공부할 정도의 공간만 있고 기본적인 시설만 갖춰져 있었다. 여기가 저렴한 방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정숙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보기로 했다.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 걸어가기로 했고 그렇게 다음 며칠을 위한 얼마 안 되는 돈을 아껴두었다. 택시를 타면 10분이면 갈 거리였지만 걸어서 가느라 40분이 넘게 걸렸다.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기에 노숙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그런데 도착할 즈음 그는 주머니를 더듬었다. 휴대전화가 사라졌다. 깜짝 놀란 그는 황급히 되돌아 뛰어가며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허둥지둥 뛰어가던 중 마침 서현 씨와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서 휴대전화 떨어진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게 내 것이었구나. 아까 주웠는데 배터리가 다 돼서 충전을 해보려고 집으로 가져갔지. 혹시 주인이 전화를 걸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서 그녀는 덧붙였다. 우리 집으로 가서 찾아가렴. 그 말을 듣자 정숙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다. 밝게 미소를 띠며 그는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댁이 가까운가요? 가깝지. 네가 마침 딱 찾아와서 다행이야. 조금만 늦었어도 내가 공원으로 가버리면 찾기 힘들었을 거야. 그러면서 서현 씨는 계속 말을 이었다. 오랜만에 아침에 이렇게 뛰어다니는 젊은이를 보네. 그런데 단순히 운동하러 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급한 일이라도 있니? 그녀의 말에 정숙은 순간 놀랐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순간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가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대답했다. 고향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오늘 아침 취업 면접도 보고 집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럼 숙소는 구했니? 서현 할머니가 물었다. 고시원에 가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가는 도중에 일이 생겨서 아직 도착도 못했어요. 마침 문 앞에 도착하자 서현 할머니가 문을 열며 말했다. 어서 들어와. 겉으로 보기에는 낡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깔끔하고 아름다웠다. 벽에 걸린 자수 그림과 집 곳곳에 놓인 손뜨개 소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와, 너무 예쁘고 정돈되어 있네요. 할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거죠? 이런 물건들은 시장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정숙이 감탄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서현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아직 숙소를 못 구했다면 그냥 가지 말고 여기서 지내렴. 나도 혼자 사니까. 물론 돈은 받을 생각 없어. 단 1원도 안 받을 거야. 정숙은 목이 메었다. 오랜만에 따뜻한 호의와 진심 어린 배려를 받는 기분이었다. 결국 할머니의 호의를 받아들여 함께 살기로 했다. 그렇게 한 주가 훌쩍 지나가고 서현 할머니는 점점 젊은 청년의 생활 방식에 익숙해졌다. 할머니는 늘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밤늦게까지 외국어 공부를 하는 정숙을 보면서 다정하게 말했다.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무리해서는 안 돼. 게으르지만 않으면 돼. 가능하면 일찍 자도록 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정숙은 처음엔 나이 든 어른들은 요즘 청년들의 부담감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점점 서현 할머니가 단순한 따뜻한 어르신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과 깊은 이해를 가진 분이라는 걸 깨달았다. 날이 갈수록 이곳이 점점 더 좋아졌다. 매일 아침이면 서현 할머니가 조용히 물을 길어 꽃과 채소밭에 물을 주는 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그리고 이웃들이 주고받는 다정한 인사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평온함을 느꼈다. 저녁이 되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었다.
서현 할머니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한 끼.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정숙은 설거지를 하고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고 집안의 자잘한 수리를 도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 상대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것은 마치 진심 어린 애정, 가족 같은 따뜻함, 그리고 어머니와도 같은 정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로 엮여갔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던 할머니의 일상은 젊은 청년과 함께하면서 한층 더 따뜻하고 다채로워졌다. 그리고 세상과 홀로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한 청년은 이제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를 찾게 되었다. 혈연 관계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단순히 상황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남도 아니었다. 서로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고 있는 두 영혼이었다. 정숙이 열심히 공부하며 글씨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며 서현 할머니는 문득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무언가 이루겠다는 결심 하나로 하루 종일 음악을 듣고 춤을 따라 했던 적이 있었지. 가장 예쁜 작품을 만들기 위해 실을 골라 뜨개질하고 자수를 놓으며 밤을 새우기도 했었고. 가슴 한쪽에서 낯선 감정이 스며들었다. 한때 자신을 뜨겁게 만들었던 그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그 생각이 할머니의 마음을 두드렸다. 함께 밥을 먹기 시작한 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현 할머니는 일찍 남편을 잃었고 외동딸마저 멀리 떨어진 도시에 시집을 가 혼자 살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혼자라는 외로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숙은 부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부모님이 동시에 세상을 떠난 충격을 털어놓았다. 그 후로 친척 집에서 힘들게 지내야 했던 이야기를 하며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다.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조용히 정숙을 끌어안았다. 등을 토닥이며 아무 말 없이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초봄 저녁, 싸늘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정숙은 무거운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온몸에 피로와 우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가 다니던 식당이 문을 닫게 되었다. 임대료가 치솟고 경쟁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가게 운영이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했고 결국 사장님은 폐업을 결정했다. 정숙은 일자리를 잃었다. 힘없이 집에 들어서자 평소처럼 서현 할머니가 식탁에 앉아 바쁘게 손을 움직이고 있었다. 아마도 누군가의 주문을 받아 따뜻한 목도리나 손뜨개 소품을 만들고 있는 듯했다.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할머니 곁에 앉았다. 오늘도 좋은 소식은 없니? 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됐어요. 아마도 운이 없었나 봐요. 할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한 그릇을 들고 나왔다. 따뜻할 때 마셔. 그리고 세수하고 와. 배고프고 마음이 복잡하면 아무것도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단다. 정숙은 한 숟갈 떠먹었다. 뜨끈한 국물이 속을 따뜻하게 데웠다.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기분이었다.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매번 버틸 수 있어요.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너무 낙심하지 마라. 네가 찾고 있는 길은 아직 펼쳐져 있단다. 아직 젊잖니? 내 앞엔 기회가 얼마든지 많아. 그 말에 정숙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희미하기만 했던 미래가 조금씩 밝아지는 듯했다. 그날 밤 두 할머니와 손자는 마당에 나가 앉아 바람을 쐬었다. 서울에 있어도 봄밤의 하늘은 다소 쌀쌀했지만
그날따라 정숙의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다. 그날 이후 서현 할머니의 말은 정숙에게 가장 큰 의지가 되었다. 하루의 피로가 쌓인 밤이면 할머니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그를 점점 변화시켰다. 서현 할머니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조금씩 정숙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다. 주말이 되자 서현 할머니는 그를 평소 운동하던 곳보다 훨씬 먼 공원으로 데려갔다. 처음엔 정숙도 생각했다. 연세가 있으신데 이렇게 먼 곳까지 가신다고? 보기엔 연로해 보였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젊은이 못지않은 모습을 보였다. 나는 걷는 게 정말 좋단다. 나무와 꽃들을 보면 힘이 나는 것 같아. 특히 힘들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걸으면 마음이 정리되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도 모든 걸 잊게 해주고 말이야. 서현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숙은 할머니 옆에서 그녀의 느릿한 호흡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이 먼 거리를 거뜬히 걸을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려면 오랫동안 단련해 왔을 것이 분명했다. 문득 그는 할머니를 향한 존경심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가파른 오르막길에 접어들자 정숙은 순간적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러자 할머니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나 아직 멀쩡한데. 하지만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을 느낀 후 할머니는 살며시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도 고맙구나. 같이 가는 게 훨씬 좋지. 두 사람은 계속 걸어 한강공원에 도착했다. 그곳에 오자마자 주변 풍경이 완전히 달라진 듯했다. 아름다운 경치와 북적이는 사람들, 장기 두는 어르신들, 춤추는 이들, 운동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모습이 펼쳐졌다. 정숙은 인도 옆 벤치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온갖 복잡한 생각이 맴돌았다. 내일은 어떤 회사에서 날 받아줄까? 아니면 내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걸까? 그때 서현 할머니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옆에 앉았다. 인생의 정답이 꼭 한 회사에 있는 건 아니란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지. 두 사람은 근처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을 샀다. 가격은 단돈 300원이었다. 하지만 정숙은 생각보다 그 커피가 고급 마트에서 파는 것만큼 맛있다고 느꼈다. 서현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공원 산책하면서 따뜻한 커피를 음미하는 건 연인이나 가족들이나 하는 거 아니겠니? 할머니랑 젊은 청년이 이러고 있으니 좀 웃기지 않나? 정숙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왜 안 되겠어요? 저는 이미 할머니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말에 두 사람은 문득 따뜻한 안도감과 행복을 느꼈다. 나에게도 정말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겼구나. 그들은 따스한 아침 햇살 아래서 앉아 있다가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작은 갈등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정숙은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새벽 1시에 귀가했다. 도착해보니 문이 잠겨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서현 할머니는 깊이 잠든 상태라 듣지 못했다. 불안해진 정숙은 전화를 걸었고 한참 만에야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 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엔 걱정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 스쳐갔다.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 있었니? 나는 밤새 걱정했단다. 정숙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답답함이 밀려왔다. 그러다 결국 생각 없이 내뱉고 말았다. 어차피 그냥 같이 사는 사이일 뿐인데 왜 이렇게 간섭하세요? 엄마라도 되시는 줄 아세요? 정숙의 반항적인 태도를 본 서현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의 가족이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란다. 나는 그저 네가 걱정될 뿐이야. 그리고 잊지 말 거라. 이곳은 내 집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 말에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다음 날 밤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그날 밤 서현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깨어 있었다. 긴 하루를 보낸 정숙은 피곤했지만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정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서현 할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감추려 했다. 사람이란 가끔 울고 싶을 때도 있는 법이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자거라. 하지만 정숙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어젯밤 자신이 내뱉었던 상처 주는 말을 떠올렸다. 그때는 단순히 잔소리로 들려서 짜증이 났지만 이제는 자신이 깊이 상처를 줬다는 걸 깨달았다. 함께 산다는 건 단순히 같은 공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구나. 그제야 정숙은 진정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할게요. 서현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에 기댄 채 천천히 눈물을 멈추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숙과 서현 할머니는 서로에게 점점 더 소중한 존재가 되어갔다. 가끔 정숙은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소박한 선물을 사곤 했다. 바로 기념품 가게에서 본 새롭고 예쁜 자수 세트였다. 할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샀어요. 서현은 놀라며 눈이 반짝였다. 세상에, 이 최신 자수 도구 세트를 어디서 찾은 거니? 오래전부터 가지고 싶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서현은 정숙에게 가볍고 작은 힙색을 선물하곤 했다. 정숙은 거기에 행운과 평안을 기원하는 자수 무늬를 더해 주었다. 돈과 소지품을 넣을 가방이 필요할 거야. 여기 튼튼하게 잘 짜서 만들었단다.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그의 손에 가방을 쥐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가장 기다리던 순간이 찾아왔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다. 가슴이 벅차오른 정숙은 집으로 달려가 서현에게 외쳤다.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서현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자랑스럽다는 눈빛으로 말했다. 축하한다. 정말 잘했구나. 내가 해준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축하해. 그날 저녁, 둘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저녁은 단순히 밥과 김치뿐이었지만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기쁘고 만족스러웠다. 그 후 정숙은 아침 일찍 출근했다. 집을 나설 때마다 서현은 늘 조심히 다녀와 라며 행운을 빌어주었다. 회사에서의 업무는 많고 바빴으며 가끔은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격려 덕분에 그는 언제나 훌륭히 해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이어졌고 10년이 흘렀다. 이제 그는 건축과 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직접 설립했다. 한편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수공예 전시회 소식을 들은 서현은 그동안 자신이 수놓은 자수 작품과 뜨개질 제품을 가져가 전시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정숙에게 말했다. 전시장으로 짐 좀 옮겨다 줄래?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작은 부스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구경하고 사진을 찍었다. 한 관람객이 감탄하며 말했다. 이 작품들, 장인 못지않은 솜씨인데 가격도 훨씬 저렴하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때부터 서현의 명성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 그녀의 작품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고 매달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돈을 더 큰 의미 있는 일에 쓰기 위해 모아두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모두가 각자의 일에 몰두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갔다. 어느새 소녀는 성숙하고 어엿한 어른이 되었고 서현은 눈에 띄게 기력이 약해졌다.
오랜 시간 뜨개질과 자수를 하다 보니 어깨와 등이 자주 아팠다. 그럴 때마다 정숙은 파스나 찜질팩을 사다 주며 잔소리를 했다. 할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이 일을 좀 줄이셔야 해요.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러자 서현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이거 완전 예전에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정숙에게 서현은 단순한 어르신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었다. 그리고 서현에게 정숙은 비록 늦게 만난 손자였지만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존재였다. 그들의 함께하는 삶은 단순히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었다. 때때로 정숙의 동료나 친구들은 장난스럽게 말했다. 너 아직도 할머니랑 같이 살아? 하지만 정숙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단호하게 답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우리 집은 내가 지키고 싶은 곳이야. 처음엔 친구들이 놀랐지만 정숙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듣고 점차 존경하는 눈빛을 보냈다. 어느 날 저녁, 서현은 단호한 표정으로 정숙을 불렀다. 할머니, 새 집을 지어드릴게요. 이 집은 너무 낡았고 비도 새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서현은 놀라며 말했다. 그럼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리고 이 집에는 내 오랜 추억이 너무 많아.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숙의 설득과 응원 끝에 결국 그녀는 동의했다. 몇 주 후, 집 개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오래된 집을 철거하고 새로운 집을 짓기로 했다. 정숙은 일부 건축을 할머니의 옛집과 비슷하게 설계하면서도 더 현대적이고 편리한 시설을 추가했다. 또한 집 앞에는 할머니의 수공예품을 전시할 수 있는 작은 공간도 마련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임시로 집을 빌려 거주했다. 그 시간 동안 서현은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다. 그것은 바로 수공예 공방을 만들어 뜨개질과 자수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었다. 한편 정숙은 과거를 떠올리며 저렴한 주택을 지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목표는 하나로 합쳐졌다. 만약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면 할머니의 공방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겠죠? 서현은 환하게 웃으며 그 아이디어가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인생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프로젝트였다. 우리 꼭 함께 이 목표도 완성하자. 마침내 새 집이 완공되었다. 집 안으로 들어선 서현은 눈물을 참지 못했다. 넓어진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고 현관에서 거실까지 반짝이는 바닥은 집안 분위기를 더욱 환하게 만들었다.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우리 집이 정말 완벽해요. 비새는 걱정도 없고 겨울에도 따뜻할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지난날의 추억을 되새겼다. 할머니가 직접 만든 뜨개 작품과 자수들이 벽에 하나둘 걸리자 새 집은 어느새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워졌다.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집이구나. 서현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숙은 코끝이 찡해지며 대답했다. 맞아요. 이곳이 바로 우리의 집이에요. 그렇게 예상치 못한 인연으로 맺어진 두 사람은 세대를 뛰어넘어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이 되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빈 공간을 채우고 서로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과정. 그것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선 하나의 인생 방식이었다. 밖은 점점 밤이 깊어갔지만 그들의 집 안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끊임없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정숙이 일에 지쳐 힘들 때면 언제나 서현 곁으로 돌아와 위로를 얻었다. 서현은 정숙에게 말했다. 나이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단다.
내가 항상 내 인생을 계획하듯이 너도 앞으로의 길을 잘 그려나가야 해. 우리 함께 꿈을 꾸자. 그렇게 두 사람은 점점 더 공방과 주거 공간을 확장해 나갔다. 서현은 동네 아이들에게 뜨개질과 전통자수를 무료로 가르쳤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는 서현의 모습은 정숙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나도 나이가 들면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 때때로 정숙은 속내를 털어놓았다. 할머니, 저 두 번째 꿈을 찾고 싶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 제 사업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예술 관련 일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서현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젊을 때 도전해야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단다. 처음에 주변 사람들은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지곤 했다. 할머니랑 젊은 남자가 같이 사는 게 불편하진 않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특별한 관계임을 깨닫게 되었다. 서현은 더욱 생기 넘치는 사람이 되었고 정숙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졌다. 1년 후 정숙은 커리어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고 대형 프로젝트를 맡을 기회까지 얻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는 서현의 공방을 홍보하는 데 힘썼고 수공예 제품을 온라인에 등록해 판매를 확대하는 방법도 연구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할머니와 함께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생각이 정숙에게 더욱 큰 확신과 용기를 주었다. 서현은 그런 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늘 응원했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할머니는 네가 자랑스럽다. 늦가을의 어느 밤, 두 사람은 책상에 마주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서현은 고전 문학을 탐독했고 정숙은 실용서와 경영서적을 읽었다. 서로의 관심사는 달랐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둘 다 피식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우린 참 특이한 가족이지 않니? 혈연도 아닌데. 서현이 장난스레 말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조용히 답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거죠. 이건 우리가 직접 선택한 가족이니까요. 서현은 그를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이 녀석, 참 좋은 말을 하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정숙은 떠나게 될 것이다. 몇 년 후쯤이면 그는 독립하거나 더 큰 기회를 찾아 먼 곳으로 나아갈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의 길을 응원하기로 했다. 떠나더라도 꼭 편지나 전화 한 통은 해줘야 해. 서현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당부했다. 하지만 그날 밤 고요한 공간 속에서 정숙은 문득 속삭였다. 할머니, 저 조금 더 머물고 싶어요. 할머니께 배울 것도 많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꼭 돕고 싶어요. 서현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했다. 그거 참 반가운 소식이구나.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네가 곁에 있어 준다면 더 힘이 날 것 같다. 그렇게 그들은 특별한 가족이 되었다. 혈연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끈으로 단단히 연결된 가족.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사람은 지나온 세월의 지혜를 전하고 한 사람은 젊음의 활기로 미래를 밝힌다. 오늘 밤 작은 집안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누었다. 그들의 동행은 인생이 반드시 정해진 공식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놀라운 만남과 기적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